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액션스퀘어 장현국 대표의 이 크로스에 대한 분석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일단 이번 영상은 크로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이 되었고, 사실 제가 오랫동안 위믹스 홀더이면서 또 그와 함께 장현국 대표의 공과 과도 모두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그런 말습관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장 대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크로스에 대한 설명도 제가 그런 사감을 넣을 수 있지만은 그런 사감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크로스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이 크로스 코인이 장현국 대표 밈코인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적 부분이나 미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액션스퀘어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걸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위믹스 홀더로서 장현국 대표를 지켜봐온 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크로스가 브랜드 로고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크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은 많은 게임들이 우리 크로스에 들어오게끔 하겠다, 게임들이 있겠다,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로고에 영어 C를 형상화시켜서 거기서 길이 교차되는 것 같은 많은 게임들이 크로스를 거쳐가게끔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크로스 코인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이미 발행이 되었습니다. 장현국 대표가 액션스퀘어 대표가 난 이후로 블록체인 사업을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위메이드 시절의 경우엔 박관호 대표가 다시금 돌아오면서 자기는 한직으로 물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블록체인 사업을 주도하다가 그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의 어떤 답답한 마음이라던가, 그리고 그 한직에 가 있는 동안 나의 사업을 되돌아보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에 가까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오랫동안 구상하다가 바로 이제 액션스퀘어 크로스에서 그것을 좀 전개하려는 그런 비전을 좀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크로스는 스위스 추크의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2월 중에 토큰 ICO 또는 IEO로 공급해 3월에는 첫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을 1월에 찍어서 이달 말까지 스위스 추크의 재단을 설립하고, 이게 1월 말입니다 기준으로. 그리고 2월 중에 토큰을 판매하고, 그리고 3월에는 첫 게임을 출시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원 수가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블록체인 관련한 인력이. 근데 30명으로 이렇게 빠르게 사업을 전개하려면은 정말 이게 기한 내에 가능할 것인가? 일단 장경국 대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까지 오픈 SDK를 낼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 그런 어떤 시점을 제시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위메이드 시절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 불신이라던가 홀더들의 비판이나 주주들의 비판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를 내겠다, 언제까지 중국 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그게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크로스에 가서 또다시 반복한다면은 역시 장현국,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까지 오픈 SDK 위메이드에서 이제 수천억 자본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인력을 보유한 그 위메이드에서도 오픈 SDK 낸다 하다가 결국에 지금까지도 못 냈잖아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사실 한편으로 듭니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크로스 무조건 좋습니다, 크로스 최고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방송을 한번 찍고 싶어서, 분석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크를 선택한 거는 사실 장현국 대표가 위메이드 시절에 여러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잖아요. 위믹스 상패라던가 김남국 로비 의혹이라던가 그 사이에서 여러 기준이 없어서
제도가 미비해서 곤혹을 치른 게 많기 때문에 스위스 축구의 경우에는 크립토에 대한 규제가 사업하기 굉장히 좋을 정도로 잘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재단 입장에서 훨씬 더 힘든 것은요, 법이 없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법이 아무리 까다로운 것보다도. 왜냐면은 그 이후에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공격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관련 인물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규제가 빡빡한 거는 어찌됐건 간에 그 규제를 따르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시절에서 겪었던 여러 그 경험들이 규제가 굉장히 잘 접혀있는 이 스위스 축구의 재단을 설립하게끔 그렇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 스위스 축구에 굉장히 많은 크립토 재단이 있다고 해요. 솔라나 재단, 이더리움 재단, 카르다노 재단, 폴카닷 재단 이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 외에도 수백 개 있대요. 크립토 기업이. 그러니까 스위스 축구 가서 글로벌을 타겟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글로벌을 중심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크로스의 모든 서비스는 글로벌 이용자를 위해 설계가 되었다. 국내 시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계획은 현재 없다. 해외 거래소 상장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국내 거래소 상장 계획의 경우에도 위믹스 상폐라는 그 초유의 사건을 겪은 당사자잖아요, 대표로서.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사실 장현국 대표가 그런 식으로 떠났다고 해서 상폐가 정당화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에서도 하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 상장 계획은 현재 없다. 근데 현재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미래 상장 계획은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크로스의 한계, 그리고 크로스가 잘할 수 있을 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국내 거래소 상장 계획이 없으면은 이게 크로스 저변 확대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위믹스가 29,000원, 3만원 가까이 급등을 할 때 이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 국내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장현국 대표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도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투자자들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국내 거래소를 상장 계획하지 않는다라면은 여기에 있어서 과연 크로스코인으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장현국 대표의 공격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가격 띄우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실력, 게임 성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게임적인 부분을 또 따지고 보면은 액션 스퀘어가 그렇게 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국내를 아예 패싱하고 그리고 글로벌로 간다면은 진짜 승부 봐야 되는 건 게임성일 건데, 게임성 좋은 게임이 확보될 수 있을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과연 크로스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이나 유저 유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현국 대표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블록체인 게임 1등 플랫폼이 올해의 목표다. 게임 개수로도 1등, 그 다음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들도 1등이 되는 것이다. 스팀과 같은 지배적인 플랫폼과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유통망 스팀의 역사를 보면은 2004년에 첫 해 7개 게임이 나왔고, 다음에는 6개, 6년 차에는 100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스팀을 보면서 크로스를 그렇게 만들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스팀과 크로스는요 상황이 아예 달라요. 스팀의 개발사 밸브는 하프라이프와 카스2라는 그 당시에도 동접자 어마어마하게 나온 게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나가는 킬러 게임을 근간으로 해서 주위의 게임을 빨아들여오면서 아주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안착을 하는 게 바로 스팀인데, 여기에 있어서 킬러 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100개를 채운다고 한들 그게 사실 어떤 유저 유입이나 실제 성과와 연결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위메이드 시절에 장현국 대표가 블록체인 100개 게임 출시를 이야기했는데 그 100개를 채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100개 게임 가까이 게임을 많이 냈지만은 거기에 있어서 이미 킬러 앱을 가지고 있는 미르포라는 킬러 앱을 가지고 있는 위믹스 플레이에서조차도 동접자가 100명, 몇백 명, 많게 나와봐야 1000명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 미르포 같은 킬러 앱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액션 스퀘어가 그렇다고 해서 킬러 앱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기서 100개 게임을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100개 게임을 채워도 그게 사실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장현국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크로스의 경우에는 총 공급량이 10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영원히 민팅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로스 초기에 10억 개를 발행해 놓고 그 이후로
추가 발행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죠. 보통의 알트코인들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에서 몇 퍼센트는 뭐 노드 기여자들에게 주고, 몇 퍼센트는 어디 보상으로 주고, 몇 퍼센트는 뭐 유지 보수에 쓰고,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아예 이 제로 민팅을 해버리면서 10억 개 가지고만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제로 리저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로 리저브가 뭐죠? 재단이 아예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설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는 핵심적인 유틸리티 토큰으로 생태계 내에서 주요 통화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이 정책은 재단이 토큰을 쌓아두고 나중에 시장에 내놓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이는 통화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분야에서 흔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제로 리저브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태계가 성장하고 진화함에 따라 생태계의 경제를 포착하는 토큰의 가치도 성장할 거다. 이 과정은 모든 참여자의 집단적 기여로 가능해지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될 거다. 보유량 해제 또는 잔금 해제 일정의 영향을 받는 다른 토큰과는 달리 크로스는 가치의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는다. 대신에 그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공정하고 공개된 시장에서만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로 리저브 전략이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재단이 리저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그게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코인들 사례를 살펴보면은 제로 리저브로 성공을 했다는 사례 자체가 전무해요. 뭐 솔라나도 그렇지, 뭐 이더도 그렇지, 아주 잘 나가는 코인들은 전부 다 리저브가 있거든요. 그 리저브를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유동성도 제공하고 상장할 때 그 코인 주면서 또 상장도 시키고 팀원들 물량도 주고. 그러니까 재단은 결국에 내 코인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내 코인을 가장 가치 상승에 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이 리저브를 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업에 활용하고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돈 없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는. 근데 크로스는 지금 뭐 액션 스퀘어가 돈이 많은 회사도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21년부터 순손실로 인해 부분 자본 잠식에 빠졌다. 2021년부터 매해 연간 적자를 기록 중이다. 아니 본체인 액션 스퀘어 자체도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부분 자본 잠식인데 여기에 있어서 제로 리저브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재단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제로 리저브 한다고 했다가 사실 말뿐만인 제로 리저브라면은 또 그걸로 욕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리저브를 하려면 진짜 제로로 해야 되고, 근데 뭔가 허울뿐인 제로 리저브를 할 거라면 사실 이런 단어를 채택했을 때 또 다른 불신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스가 제로 리저브가 될까? 제로 민팅, 제로 리저브, 그리고 100개 게임? 현재 위믹스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뭐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역사를 봐도 사실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전략인데,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의 크로스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성공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쪽박을 찰 수 있거나, 이거 둘 중 하나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로 리저브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장현국 대표가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라나의 경우에도 그렇고 알트코인들은 리저브를 잘 활용을 해서 결국에 저변을 확대시키면서 많은 투자자의 유입으로 가격이 오르는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제로 리저브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서 우리가 채택을 안 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크로스에서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제로 리저브를 가져오고 하는 게 사실 좀 신기한 부분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로 리저브가 주식회사,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잖아요. 주식회사가 왜 상장을 합니까? 자기 주식 팔아서 자금 조달하려고 상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제로 리저브라는 거는 그 주식회사가 상장을 해도 자기 주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상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금 조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크로스의 제로 리저브, 이게 허울뿐인 제로 리저브라면은 그냥 제로 리저브를 안 하는 게 맞고, 제로 리저브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건 철저히 하는 게 맞고, 근데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인가? 뭔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목으로, 다른 방식으로 제로 리저브를 우회해서 뭔가 팔면은 또 이제 크로스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저는 좀 이게 의아한 지점이었습니다. 제로 리저브를 선택한 것. 자, 오늘 크로스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제가 유믹스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뭐 이 장현국 대표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저는 좀 위믹스를 아예 모르는 분보다는 높지 않겠습니까? 매일 분석하고 뉴스 올리고 방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감을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크로스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더 이제 구체적인 사업이 좀 나와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크로스와 위믹스를 붙이는 뭐 언론들이나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많은데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크로스가 사실 그나마 비벼볼 만한 데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코인 발행한 데 중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게임을 몇 개 안 가지고 있는 뭐 보라 그런 데랑은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요? 보라도 사실 게임이 멈췄잖아요. 게임 온보딩이. 아키월드, 버디샷, 또 뭐냐, 아무튼 뭐 별 희한한 게임 있잖아요. 그 세 개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 정도 애들은 이제 크로스가 비빌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위믹스급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으로는. 앞으로 뭐 천지개벽해서 다른 일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가히 상상이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스퀘어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사실 시장에는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어떤 분석으로만 가격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크로스에 대한 한계점들이나 과연 이게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을 남겨드렸지만은 이게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뭐 수십 수백 배도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스를 현재로서는 장현국 밈코인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밈코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밈코인 관점으로 그렇게 좀 현재로서는 생각하시는 게 다소 맞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장현국 대표에 대한 어떤 감정과는 별개로 사실 어쩌면은 우리가 이거 크로스를 빠르게 알게 된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와 그런 감정은 또 별개로 두는 것이 저는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게 방송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 스퀘어 주주분들 계시면은 또 제가 크로스 내용도 잘 분석을 해드릴 수 있고 위믹스 내용도 잘 분석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크로스 코인에 대한 그런 유입을 근간으로 위믹스까지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목적이 제 유튜브 채널이 더욱 더 커지고 더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되는 그게 위믹스의 이로운 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크로스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볼게요.